일단은 모양을 좀 만들게요. A열은 열너비를 1로 조절해 주시고 B4셀부터 내용 작성해 주세요. 자, 입주 순위는 정의된 이름, 입주일을 이용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름 정의는 따로 안 했었죠? 그래서 이름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5에서부터 이 12까지 이 부분을 범위를 잡고 이름 정의하실 땐 이 이름 상자를 클릭하신 후에 입주일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하고 엔터. 그러면 이 범위가 입주일로 이름 정의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의된 이름이 있으니까 보죠. 정의된 이름 입주일을 사용해서 입주일이 가장 빠른 업체가 1이 되도록 구하고 결과값 뒤에 위를 붙이시오 라고 해서 랭크 함수랑 앰퍼센트 연산자를 쓰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입주 순위를 랭크로 이제 구해보죠. 랭크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였고 이 넘버는 값이에요. 그러면 입주일을 찍으면 되겠죠. 입주일이 쉼표 REF는 레퍼런스 참조 범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입주일 범위를 잡아서 얘는 체육앤들로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잡고 끌을 때요. 일반적으로 이름 정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F4번으로 고정을 했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고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더는 정렬 방식인데 큰 순서가 1등인 게 내림차 순이지만 이번에 입주일이 빠른 게 1등이잖아요. 여기 입주일이 빠르다라는 건 숫자가 작다라는 거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름차 순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입주 순위가 나오게 되고 이 뒤에다가 7번 위에 앰퍼센트 따옴표 위 그러면 몇 위 몇 위의 형식으로 표시가 돼서 나오겠죠. 아까 숫자가 작다 크다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6일이 있고요. 2021년 1월 5일, 그냥 1일 정도로 할게요. 일부러 차이 좀 나게끔 하느라고. 얘네가 날짜잖아요. 이 날짜를 제가 만약에 숫자로 바꿔보면요. 일반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날짜는 날짜의 값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2021년 오늘 날짜가 당연히 1월 1일 날짜보다 숫자가 더 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입주일이 더 크면 클수록 이 숫자가 더 컸을 거예요. 그러면 입주일이 빠른 게 1등이라는 건 숫자가 작은 게 1등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내림차순을 이용한 게 아니라 오름차순을 이용해서 입주 순위를 구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입주 순위 구하는 공식 일단 제가 복사해서 보여드릴게요. 비고는 입주일 플러스 계약기간 곱하기 365 플러스 빼기 시스템 날짜가 90 이하면 재계약 아니면 공백으로 구하래요. 그럼 등호 적고 if 입주일 플러스 계약기간 단위년 곱하기 365 빼기 시스템의 오늘 날짜를 뽑아야 되니까 today를 쓸게요. today를 한 값이 작거나 같다 90 이하면 쉼표 따옴표 재계약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구하시오니까 따옴표 닫고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재계약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모두가 입주일이 엄청 전이에요. 그러니까 재계약이 나온 게 맞고요. 예를 들어 얘가 2019년이 되면 재계약이 없어지는 거 보이죠? 예, 제대로 나온 건 맞아요. 자, 요거 한번 구해 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IT 업종 계약 비율을 볼게요. IT 업종 개수 나누기 업종 전체 개수로 구한 결과값에 셀 서식을 적용해서 퍼센트 수치로 구하시오. 자, 여기에서는 count if랑 count a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자, 그러면 count if부터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range라는 건 조건 범위, 그래서 업종이, 그 다음 쉼표, 그 다음에 조건은 IT. 따옴표 닫고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IT 업종의 개수가 나와요. 근데 지금 개수를 구하려는 게 아니라 계약 비율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4개가 전체 중에 몇 프로나 차지하나 요걸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다가 나누기 count A 해서 업종의 개수를 세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0.5로 계산이 돼서 나오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퍼센트로 표시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백분율을 한번 누를게요. 자, 요거를 구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IT 업종의 월 임대료 합을 구해볼 거예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세요 라고 돼 있고 뒷섬 함수를 쓴다고 합니다. 자, 뒷섬이라는 거는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게 뒷섬이에요. 그래서 등호 적고 뒷섬 괄호하시고 일단은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잡으세요. 이렇게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잡고 쉼표 월 임대료 합이니까 여기서 일단 임대료 부분, 월 임대료 부분을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 쉼표. 크리테리아는 조건 범위예요. 그래서 업종이 IT인 거 하고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은 월 임대료 합이 쉽게 나옵니다. 자, 요것도 한번 구해보세요. 자, 비고를 계산하기 전에 이름 정의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이름 정의는 B4에서부터 여기서부터 H12까지 여기를 고객 정보로 주래요. 그러면은 여기다 클릭하시고 고객 정보 하고 엔터 치시면 고객 정보란 이름이 설정이 됐죠. 그 다음 이제 비고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총액의 큰값이 1이 되도록 구하되 1에서부터 4까지만 표시하고 나머지를 공백으로 표시하세요. 일단 랭크부터 해볼게요. RANK 랭크.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건 정비총액의 금액이 쉼표 전체 정비총액 금액에서 F4번 쉼표 큰값이 1이 되는 건 내림차순입니다.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등수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4등까지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빈칸으로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랭크 앞에다 if 랭크로 적은 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면 1, 2, 3, 4등이니까 그때는 이 랭크 값을 그대로 복자를 해서 이 뒤에다 붙여요. 그리고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4등보다 넘어가는 거죠. 5등, 6등, 7등, 8등 이런 경우들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따옴표 2개,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1, 2, 3, 4등까지는 랭크가 나올 거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가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if랑 랭크 구문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적은 겁니다. 일단 요거는 앞에 했었던 거 이거 넘어가고 여기다가 비고 자 한번 구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엔진 정비 부서의 정비총액 평균을 구해볼게요. 정의된 이름 고객 정보를 사용해서 정비 부서가 엔진인 정비총액의 평균을 구한 결과값 뒤에 원을 붙이시오.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세요. 그래서 디에버리지 함수랑 n% 연산자를 썼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일단 등호 적고 디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를 잡아요. 그 다음 쉼표. 필드는 정비총액 평균이니까 정비총액을 찍으세요. 그 다음 쉼표. 그 다음 이제 조건 범위인데 엔진 정비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정비부서가 엔진인 거. 이렇게 범위를 잡고 괄호를 닫습니다. 그 다음 n%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다 따옴표하고 원을 붙여주시면 몇 원 몇 원의 형식으로 표시가 돼요. 자, 요거 구해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정비부서가 도색인 정비총액 합을 구할 거예요. 여기서는 sumif 함수를 쓰라고 합니다. 그럼 등호 적고 sumif 해서 렌즈는 조건 범위예요. 그래서 정비부서가 쉼표, 따옴표, 도색인 쉼표, 정비총액 합이니까 정비총액 범위를 잡고 괄호를 닫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비총액 합이 나옵니다. 자, 요거 이제 또 구해보시면 되겠죠. 정비부서가 도색인 정비총액 합을 구하는 거였어요. 자, 첫 번째. 일단 여기 유효성 검사를 걸어볼 거예요. 요 물건명 있는데 유효성 검사를 걸 때는 물건명 있는데 먼저 커서를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제한 대상을 여기서 목록으로 맞춰주시고요. 원본에다가 설정을 해주시는데 여기서는 지금 유효성 검사가 걸려질 게 물건명 부분이죠. 그래서 원본은 여기 물건명에 해당하는 B5에서부터 B13까지 영역을 잡아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물건을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돼요. 서호를 골라놨네요. 저도 그냥 서호 골라놓을게요. 그 다음에 옆에 또 보니까 문제 파일의 B5에서부터 G13까지 이 영역이 중개 실적으로 정의되어 있대요. 그럼 이렇게 범위를 잡고 이름 상자에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 중개 실적 하고 엔터 치시면은 중개 실적으로 이름 정의가 됐죠. 자, 이렇게를 먼저 진행해 주세요. 물건명의 오른쪽 한 글자가 1이면 안함, 2면 부분개조, 3이면 개조로 표시하시오. choose랑 write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write는 오른쪽 몇 글자를 뽑아내는 함수예요. 그래서 텍스트는 여기 물건명에서 쉼표 오른쪽 한 글자를 뽑아라. 이렇게 하면 개조 여부가 1이나 2나 3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가 1이면 안함, 2면 부분개조, 3이면 개조로 표시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write를 choose로 감쌉니다. write 뒤에다 쉼표하고 따옴표 하시고 안함, 따옴표 쉼표 따옴표 부분개조, 따옴표 쉼표 따옴표 개조 하고 따옴표 닫고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개조 여부가 구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구해보세요. 자, 중개수수료입니다. 중개수수료는요, 실거래가 곱하기 수수료율을 구하고 수수료율은 B17에서부터 28셀 영역을 참고해서 구하시오. 단 소점 이하는 절삭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값을 구할 건데 등호를 적고요. 실거래가 곱하기 수수료율로 계산을 할 거니까 실거래가를 찍고 곱하기 수수료율을 구할 건데 수수료율은 이 밑에 있는 이 표에 의해서 수수료율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매매면 0.3, 뭐 열세면 0.5 이렇게 서식을 구하기 위해서 H룩업 표가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H룩업을 쓰는 거예요. 룩업 밸류는 찾는 값인데 구분에 해당하는 값, 이 해당 줄의 구분 값을 찍어주시고 쉼표 테이블 어레이는 테이블 범위, 즉 구분 수수료율이 있는 이 밑에 표 범위를 잡아주신 채 얘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번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쉼표 그 다음 로우 인덱스 넘이라는 거는 행번호인데 우리는 수수료율을 구할 거니까 두 번째 행이죠. 2. 그 다음에 렌지 룩업이라는 부분에서는 정확히 일치하게 할 거냐 유사일치하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계산을 할 때 정확하게 매매일 때 0.3이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은 정확히 일치. 근데 만약 이런 게 범위값인 경우가 있죠. 50에서부터 뭐 60점까지는 몇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는
그때는 유사일치예요. 어쨌든 지금처럼 매매면 얼마, 월세면 얼마 이렇게 딱딱 정해진 값이 들어갈 때는 false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나오는데 단 소수점 이하를 절삭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요 앞에다가 trunc 트란스 이 뒤에다가 쉼표 0 괄호 닫고 엔터. 그럼 소수점 이하는 절삭해서 표시가 되겠죠? 자, 정의된 이름 중개실적을 이용해서 C15셀에 따른 현시세를 구하시오. V룩업으로 구한답니다. 현시세를 구하실 때 등호를 적고요. V룩업. 룩업 밸류는 물건명을 찍어주세요. 그 다음 쉼표 테이블 어레이는 테이블 범위인데 우리가 이름 중개 중개실적이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중개실적이라 적겠습니다. 중개실적. 그러면 중개실적으로 아까 설정했던 범위가 잡혔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뭘 구할 거냐면 현시세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물건명서부터 현시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이죠. 그래서 5, 쉼표.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 물건명에 대한 현시세를 뽑을 것이므로 정확히 일치. 괄호 닫고 엔터 쳐주시면 현시세가 나오게 돼요. 자, 현시세 같은 경우요. 이 물건명이 없으면 에러가 떠요. 그리고 물건명이 들어가면은 제대로 그 물건에 대한 시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거래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C15셀에 따른 실거래가를 구할 거죠. 근데 여기서 셀이 비어있거나 잘못된 물건명이 입력이 돼서 오류가 발생이 된다면 그때는 에러 값을 지금처럼 띄우는 게 아니라 없음으로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if랑 isError, vlookup 요 세 가지 함수를 쓸 거예요.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자, 일단은 vlookup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일 간단하게 vlookup. 아까랑 구하는 방식 똑같아요. lookup value는 물건명.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여기가 중개실적 범위에서 그러면 실거래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니까 6. 그리고 정확히 일치 false 또는 0을 적으시면 되겠죠. 0 적어도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비어있거나 잘못된 물건명이 입력됐을 땐 없음으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에러인지 에러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isError를 요 앞에다 적을게요. isError는 에러냐 라는 것을 체크하는 건데 에러면 true, 에러가 아니면 false가 뜰 거예요. 예를 들어 물건명이 없으면 에러가 되겠죠? 그럼 true가 되는 거고 물건명이 들어가게 되면 에러가 아니라 제대로 값이 나올 테니까 false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if문에다가 대입을 해요. 그래서 에러면은 여기서 나타내고 싶은 거는 없음으로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아니기 때문에 vlookup 값이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vlookup을 복사해서 이 뒤에다 붙입니다.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값이 나오고요. 여기서 값이 없어져서 에러가 된다면 없음으로 이렇게 에러 대체 텍스트가 뜨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네, 이 정도는 사실 시험에서 이 정도까지 내지는 않아요. IDQ에서는 사실은. 네, 혹시 또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연습 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한번 구해보신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하고 나서는 5번하고 6번을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선시세가가 가장 낮은 물건명의 위치입니다. 자, 여기서는 F5에서부터 F13셀 영역에서 현시세가 가장 낮은 데이터의 상대적 위치 번호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위치랑 민 함수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민부터 볼게요. 민은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일단은 현시세 범위를 쭉 잡아보면은 현시세 중에 가장 낮은 값이 나오겠죠.
아마 값은 1800이 가장 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따져주는 게 매치예요. 그래서 민 앞에다가 매치. 룩업 밸류는 민으로 구한 값, 즉 1800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 쉼표. 룩업 어레이는 현 시세 범위를 잡습니다. 그 다음 쉼표. 매치 타입은 정확하게 1800이 몇 번째 위치인지를 찾고자 하니까 0, 정확히 일치를 고르시고 괄호를 닫고 엔터 치시면 값이 나오게 돼요. 자, 한번 구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실거래가가 최고인 물건명을 뽑을 건데요. 인덱스랑 매치, 맥스를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고값을 구하는 게 맥스예요. 그래서 실거래가의 최고값을 구해보면은 최고값은 68,000이래요. 그럼 얘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뽑는 게 매치였죠. 그래서 매치, 맥스로 구한 68,000이 이 실거래가 범위에서 정확하게 몇 번째 일치하는지 따져보니까 두 번째 있는 게 68,000이래요. 그러면 얘가 두 번째 있는 물건명이 무엇인지를 뽑기 위한 게 인덱스예요. 그래서 이 앞에다 인덱스. 어레이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물건명의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쉼표. 물건명에서 매치 번째 위치에 있는 걸 찾아라.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으면 방배 H672가 바로 나오게 돼요. 자,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조금 어렵죠?